오늘은 비록 외국인 소폭이나마 순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그동안의 외국인의 흐름을 보자면은 꾸준히 2,000선까지 순매수를 이어오면서 지수가 그나마 2,000선을 전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는데 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자면은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 제가 앞서 예고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세하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동력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신중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에도 사실 지수가 2,060선까지 올랐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수가 끌어올라간다는 것은 지난해와 같은데 매수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올해 초,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서 거의 다 다시 빠져나갔고요. 네. 최근에 3월 이후에 들어온 외국인의 현선물 누적 매수 금액으로 따지면 6조 원가량 되거든요. 지난해 이 정도 6조 원가량 샀을 때 사실 지수대로 보면 한 1900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2000원 정도. 만약에 작년같이 또 강하게 매수가 더 들어오게 된다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3년간 이어온 어떤 박스권을 넘어서는 장세로 저희는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테크니컬한 것보다 첫 번째,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이 더 살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변화입니다. 연준이 지난해에 테이퍼링을 시사하고 지난해 말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했던 것처럼 미국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경제 주체들이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위해서 그리고 가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비를 위해서 대출을 좀 소위 이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출발한 이러한 돈의 회전으로 인해서 선진 시장 대비 이머징의 어떤 사이클이 다시 복원되는, 즉 그동안의 금융위기 이후 3년간의 어떻게 보면 2011년부터 이어진 선진시장 중심의 어떤 경기 회복세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통화 유통 속도의 반전을 통해서 이머징 사이클이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냐, 혹은 단기적으로 들어왔냐, 장기적으로 들어왔냐, 이 매수의 성격보다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 주목을 하고 계신 점인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미국의 이 통화 유통 속도, 그리고 두 번째가 이머징의 사이클이었는데 이 두 가지의 연관관계,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어떤 이머징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대적 강세는 첫 번째로는 너무나 선진시장 대비 벌어졌던 가격 격차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고 보는데, 실내로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선진시장과 이머징 시장 간의 어떤 경기차 내지는 가격차가 저점까지 왔다라는 점이 외국인이나 특히 어떤 글로벌리 이머징 시장의 상대 사이클하고 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고요. 대략 3년간의 디커플링 지속으로 해서 그래도 이머징은 좀 가격의 어떤 데드캣 바운스라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라는 어떤 수동적인 전략도 저희는 일견 수긍은 하지만 최근에 여기서 체크해 볼 것이 이제 바로 미국의 변화, 즉 미국의 돈의 회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고 저희는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통화 유통 속도 변화율에 또 이머징의 사이클이 연동된다는 점이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걷어들이는 입장에서 오히려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돈의 회전이 곧 이머징 사이클로 연결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2분기 이후 이머징, 특히 한국 시장에 베팅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바로 이런 돈의 회전을 자극하는 어떤 연준의 스탠스 변화, 그리고 실제 벌어지고 있는 미국 민간의 어떤 자금 선순환의 사이클,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통화 유통 속도의 변화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지금 이머징 시장의 강세에 대해서는 데드캣 바운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지만 이보다 더 추가 강세가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미국의 팁스 BEI라 그래서 어떤 명목 금리에서 실질 금리를 뺀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지표가 물가이고, 글로벌이 최근에는 보시면 디플레 상황이니 디스인플레 상황이니 우리나라도 2%가 안 되는 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저물가 상황에 대한 고착화가 굉장히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갈수록 물가 상승이 조금 더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어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긴다라는 거는 너무 높아도 안 되겠지만 좀 낮은 상황에서 높아질 때는 기업들도 빠르게 투자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가게들도 소비를 위해서 좀 차입을 해야 되는, 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에 도달하기 때문에 미국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글로벌 수요자로서의 역할이 올라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특히 이머징 사이클의 나쁜 그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인데요. 근데 당장 보시면 3월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는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소위 말한 코어 CPI,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어떤 디맨드 쪽, 수요자 입장에서의 물가가 올라온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 선행지수가 돌고, 즉 저점을 형성하고 이후에 2년 시차를 두고 코어 CPI가 올라오거든요. 그만즉슨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와도 사실 체감적으로 우리도 느끼잖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소비를 일으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시차가 대략 2년 정도인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2016년까지 상승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저점,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머징에 대한 기대의 저점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여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서 특히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돈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머징 시장 역시 2016년까지 그래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표상으로만 놓고 보면 2016년까지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당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앞으로 2년 동안 그동안 선진시장과 달리 이머징 사이클이 온다,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그동안 배제되었던, 그리고 너무 디커플링이 심화되었던 폭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글로벌리 지금 밸류에이션이 할인되어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예전에는 성장으로서 자리 잡았던 이머징 국가들이라는 점,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증시 대비해서 45% 정도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군으로서의 매력은 충분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중장기적인 추세를 염두를 해두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말씀이신데, 이럴 때 필요한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G2, 즉 미국과 중국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 2분기의 전략을 말씀드리고, 이후의 그림도 2분기와 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7.4%의 어떤 1분기 성장률이 나왔지만 아직도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부양 기대보다는 오히려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중국의 입장, 즉 자신감의 회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하방 경직성을 잡아가는 입장에서의 중국의 역할, 그리고 미국이 돈의 회전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보시면 결국 IT와 자동차에 대한 어떤 메가캡에 대한 기대 심리는 굉장히 작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쌉니다. 흔히 말하는 저퍼주라든지 저 PBR주가 대표적으로 IT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메가캡으로서의 시장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실적이거든요. 5월 들어서부터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1분기가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느냐라는 심리가 굉장히 좀 투영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는 너무 안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5조, 코스피가 7.5조 나왔는데 유례없는 좀 최저치였다는 점, 대신에 글로벌 경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1분기, 최소한 2분기까지의 우상향 트렌드라는 점에서는 그동안 너무 나빴던 소위 시크리컬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 거기다가 하반기이고 2015년 넘어갈수록 물가 압력이 되다 보면 이런 시크리컬에 대한 업종의 어떤 상대 강도나 상대 수익률, 그리고 ROE의 폭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습니다. 미국의 돈의 회전이 결국에는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서, 이에 따라서 그동안 탈동조화를 보였던 이머징 시장도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추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군까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신중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